저 잠실 저 체육대회부터 이제 그런 네. 거 들으면 어마어마해 우리가 한 번은. 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저기 2000년도. 저 영상 자료 있어요. 저게? 예. 잠실 실내체육관에 저 제중 동포들 전 세계에서 네. 제중 동포에서 애들이 와서 특별 공연했지 거기서. 저게? 응.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몇 명 정도가 온 거예요, 이때? 그쪽에 그때 한 100명 정도 왔지. 100명? 중국에서. 중국에서만? 네, 중국. 그러면- 이거는 15,400명. 그러면 15,000명이고 전 세계. 전 세계? 네. 그러면 그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예, 미국 뭐 전 세계 다 왔지. 미국하고 예, 카나다. 재외동포 청소년들? 예. 근데 중국이 제일 많이 왔지. 중국은 이제 공연단이 왔으니까. 네. 샛별공원 인기 굉장히 좋았어요, 걔들. 그리고 이제 북한 그쪽의 공연들이 네. 북한하고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박수 엄청 해갖고. 그리고 또 이제 저 팀들은 특별 공연에서 전국 순회 공연했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광주, 대전, 부산. 그리고 나이들은 순회 공연하고 나서 또 그쪽 지역에서 아주 최대 기관장들한테 예우받고. 그랬더니 나도 아름다웠지. 그러면 저기 2000년대 대회 이름이 뭐였어요?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예, 그냥 저도요. 저거를 매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하면 어디서 하냐면 이제 대전은 대전 충무체육관. 네. 그리고 부산은 부산 구덕체육관. 네. 그래서 대전 충무체육관 할 때도 저거 할 적마다 제중동포 한 100명 정도 초청을 해요, 애들을. 공연단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여기 한국 올라오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뽑히니까. 근데 그 뽑는 건 어떻게 뽑았냐면 그 조선족 우리 학교들 3천여 개 학교들 중에서 사랑의 일기 그 대회를 해서 네. 거기에서 우수한 아이들 으로 선발되면 20명 정도에서 30명 그 친구들 선발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장관상에 갔어. 네. 문체부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 한부. 그리고 이제 연변대학 김저기 교수하고 해가지고 이제 연변대학과 공동 개최를 하게 하고 사랑의 일기 큰 잔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 전이죠, 저 전. 그 95년도 전, 뭐, 이 90년대 후반, 막,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물류가 없을 때. 저기 수교 막이. 그렇죠. 예, 그때 좀. 그리고 한국에 오려면, 네. 그 영사관한테 인취업이 딱 얘기만 하면, 무조건 비자가 나왔어. 네. 그렇게 힘든 비자에. 그럼 그 비자에 지도교사가 무조건 꼈어. 인출이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예,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줄거리 얘기하면 그렇게 돼서 그들이 올 때 네. 놀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연길에서는 항공권이 그때 대한항공이 네. 심양까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네. 저 연길이 없었어. 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연길 쪽에서 오는 건 심양까지 밤열차 타고 와서 심양에서 비행기로 왔어요. 그 밤열차 타고.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우리의 독립군 후예들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미국과 그렇게 하는 사이 중국은 수교도 없었고 또 북한에 그래도 김일성 주석 그 당시 그래도 우리 민족 잘 관리해놨더라고. 그 당시 내 입장에서. 중국에서 우리 문화가 때문에 우리 문화 그대로 갖고 있더라니까. 네, 가보니까 그쵸. 한글 다 가지고 있지. 네. 그 생활 풍습 다 가지고 있지. 네. 우리 언어 다 가지고 하지. 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15박 16으로 조국을 가지는 행사에 가서 신의주만 넘어가면 거기는 조국 왔다고 그래서 15박 16을 북한에서 다 공짜로 대주는 거야. 네. 근데 우리나라는 데리고 오면 외국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입장료가 따블이야. 그때 제가 이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중 동포 그때 이제 자꾸 조선족이라고 하길래 이거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이거는 그동안 미국이나 다른 그쪽에 우리가 그랬지만 중국은
어쨌든 그래도 중국을 해서 우리 조선족 연변 자치주를 잘 보호해 준 북한한테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니까. 네. 왜? 거기 가니까 우리 문화, 우리 언어 이게 3,600개가 있었어요, 소학교가.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협의 사무총장. 추진협의회 활동과 그러면 사랑의 일기는 같이 인간성 회복 운동의 네. 실천 운동으로 그럼 사랑의 일기는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응. 그러면은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협의회는 언제? 지금부터 40년 전, 81년도에. 81년도에. 예. 아, 그럼 초기에는 그러면 그 협의회 회장님이나 누가? 아니, 초기에는 이제 네. 인간성 회복 운동이 아니고 원 갤러너스 클럽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매열이 있었어요. 아, 피를 사고 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고등학교 RCY를 했는데 네. 어떻게 생명에 피를 사고 파냐. 음.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저 명동에 가서 네. 헌혈 운동을 한 거야. 네.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립시다. 어떻게 헌혈을 피를 돈 주고 삽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호소하니까 네. 야, 그러니까 그냥 명동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헌혈차가 없었어. 그래서 미8군 헌혈차를 빌려다가 네. 헌혈을 받았다니까요. 74년도 같아요. 4년도에. 그때 이제 그 사이 제가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부재해서 저기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우리가 헌혈 운동한 게 매혈이 돼. 병원마다 막 헌혈이 잘 되니까 장사치 돈 버는 걸로 변하더라고. 그리고 또 헌혈한 피가 매혈에 걸리고 그래서 81년도 이건 아니다 해서 우리 몸에 원 갤러너스 클럽이라는 거 뭐냐면 원 갤러런스? 1갈런 한 통. 아. 그게 우리 피를 한번 뽑으려면 320cc 뽑아. 네. 320 곱하기 12 하면 3,750이야. 그러면 그게 한 갈런 기름 한 통이야. 그래서 내 몸을 다 헌혈했던 사람들을 모여서 원 갤러너스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막 주장한 거야. 왜 우리 피를 헌혈한 피 이렇게 하느냐. 도 그렇게 아짜 펼쳐진 거고 그러면 인간성 그렇지. 회복이라는 명칭은 언제 그렇지. 이제 그게 이제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81년에 원 갤러너스 클럽을 하고 보니까 예. 돈 있고 지식 있는 지도층은 헌혈을 안 하는 거야. 축구 100분 사람들만 하고. 그래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89년에 원 갤러너스 클럽이 이 해갖고는 이게 더 이상 국민 학대를 못 하고서 그 에이즈 환자 막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들을 끌어내려니까 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자. 해체하려고 하니까 그럼 단체 이름은 뭘로 할 거냐. 그러는 중에 노태우 정권 그때 범죄와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 굉장히 그 저기가 왔어요. 네. 범죄와 전쟁을. 그래서 범죄와 전쟁을 선포할 시점이고 사회적 혼란하니까 원갤러스 클럽을 발전적 해체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그게 이제 시민의 모임, 또 인간성 회복 운동 이렇게 투표를 붙이니까 그래도 시민의 모임보다는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 이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길어진 거야.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 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인간성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때 이제 바로 김 기자님이나 뭐 우리 시대 나이지. 우리는 정말 그 농경산에서 산업사회로 갑자기 바뀌면서 자 이거 이 컵 하나를 시장에서 100원에는 안 사도 백화점에서 1,000원이면 샀어 사람들이. 브랜드. 갑자기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되면서 80년대 뭐 그냥 브랜드고 집 아파트 몇 평이냐 크기 뭐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건수 브랜드하거든. 그때 갑작스런 경제에 오니까 거기서 착하고 그늘지고 정직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부동산 투기나 사기나 이런 친구들은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부가 원칙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이제 와중에 인간성 회복 운동을 이제는 어른들 하기는 틀렸다. 우리들은 이미 왜 이미 이제 물들어 버렸잖아요. 남 속여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갑작스레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고스란히 가르쳐 줄 수밖에 애들까지 아버지한테 보고 애들도 학교에서 니네 몇 평 사냐 아파트 몇 평 사냐 너 차 니네 무슨 차냐 이렇게 애들이 잠실 쪽 그때는 그렇게 됐었다니까 이건 큰일이다. 그럼 어떡하냐 백신을 맞듯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그 김부성 박사님이 성모병원 원장이었는데 아 백신 맞듯이 아이들부터 뭐 하자 그런 게 이제 이 사랑의 일기를 특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되잖아요. 그러면 중에 이제 97년인가 6년인가 우연히 그 서울의 한 학교에서 중국의 샛별 그 신한소학교 무용단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IMF 때인가 같아요. 초청을 했는데 애들이 올 때 열차를 타고 거기서 연길에서 열차 타고 배 타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비행기 태워서 갈 때는 비행기 태워주기로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여기 한 학교 초등학교에 공연을 왔었던 거야. 근데 저 돈이 없으니까 학교도 마음에 택도 돈이 없으니까 이거 당황하고 있는 거야. 그 많은 인원이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손인숙 교장한테 저 이대로 가면 학부모들한테 맞아 주고요. 애들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그냥 해갖고 와서 공연 나가고 여기서 인천으로 해도 못 간대. 그걸 우연히 내가 알게 들었어.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학교장한테 막 따졌어. 그렇게 학교가 한 40명이나 되니까 비행기값 비싸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소리 딱 듣고 제가 대한항공에 연락해서 참 우리 저 동포들인데 대한항공에 좀 해줘라. 대한항공 그냥 기꺼이 그냥 50명 그냥 다 싹 해서 있죠. 애들 비행기로 다 됐어. 그러니까 애들하고 선생님 얼마나 신나 비행기로 가니까. 그러더니 비행기로 가는가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더 공연도 좀 보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동포 문제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얘기 듣고 애들 그리고 애들이 너무나 순수한 거야. 눈빛부터 표정부터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년 초청해야 되겠다. 이 동포 어린이들 큰 잔치 사랑의 일기 큰 잔치 95년도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초청해서 오게 되면은 한 며칠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15박 길은 건 15박 16일 15박 그리고 짧은 건 7박 8일 왜 그랬냐? 근데 그거 뭐 항공료도 저기겠지만은 그렇게 있으려면은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 텐데. 그 엄청나게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참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대한민국은 그 부분에. 중국 조선족 동포가 오면 전수 민박이에요. 서로 유치하려고 그랬어. 학교들에서. 학교에서 이제 얘가 오면. 그리고 수업도 같이 했어. 공동 수업을. 그냥 학교끼리 또 이렇게 자매결연. 아니 오는 애들을 한 학교에다가 그냥 다 밀어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 학교에서 수업도 같이 듣고 애가 민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학교는 추첨을 해, 추첨. 그럼 그 학교에서는 저 독립투사의 손자하고 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다 돼 돈. 그리고 갈 때 막 포장해서 그냥 막 양복돼서 보내고 그런 비용이 이제 싹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가면 그쪽에도 또 다 되니까 그 인접 식구들이 왜냐면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체 비용이 남잖아요. 네. 그럼 뭐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고 온 그 팀이 줬어. 그럼 그 돈을 가져가서 거기는 그 학교에 컴퓨터 만들고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유일무이하게 그 민박을 하면서 한 거는 동질감. 같은 한국 또래의 그러면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 한국 학교에서 같이 또 그러면요. 그 프로그램. 또 한 프로그램도. 예. 그래서 걔들 더 친해요. 지금 보면.
그게 한 3,000명 된다는 말씀이죠? 예, 한 3,000명 될 3,000명.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때 2년이 됐던 한국 학생들, 예. 그다음에 조선족 학생들하고 서로 뭐 계속 교류하고 그런 것도 아, 있나요? 지금 저는요, 네. 주례를 내가서, 네. 그때 벌써 꼬마 5학년, 네. 3학년 애들이 컸잖아요. 네. 그래갖고 얘들이 이제 그때 딸딸이 아빠 취업을 하니까, 저 주례 써달라고, 네. 그러고 오면 이제 영동포 뭐 이런 데 가서 주례를 쓰고 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애들이 지금 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네. 북경이나 이런 데 은행에서 취직해 있고, 네. 그래갖고 부모님들하고, 애 데리고도 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아쉬운 게, 그때 그 순수한 열정과 이런 부분은 저도 세월이 흘렀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죄중동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희소성이 이제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맥이 좀 끊어져서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연변대학 김 교수하고 조선족 신부사가 사랑의 일기 큰잔치대회를 한국에 오든 안 오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수상자 10명은 우리 한국이 정리가 되면 할 때 초청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인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확 줄었죠. 그쵸? 못하고. 그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워. 몇 년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네. 한 2003년도? 그때까지 2005년도, 6년도까지는 많았죠. 뭐. 그때 한 번 행사할 때마다 그러면 한 번 행사 올 때는 100명씩까지. 100명씩 왔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거로 했냐면, 이제 우리 행사가 아닌, 네. 동해, 속초 뭐 이런데, 네. 시청이 얘들을 초청해. 자체적으로. 네. 이제 그런 집계까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취업 집계 말고도. 이제 내가 대략은, 이제 보면, 우리가 인취업 집계로는 한 5, 600대 되고, 그 매년 그 횟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동해시에서 도문소학교 무용단에 초청한다. 조선족 청소년들 초청 예. 행사. 네. 그런 행사가 우리로 인해서 무지개 번졌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건 항공권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어려우니까. 네, 네. 왜냐면 그때 항공권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때 그러면은 아이들 이렇게 초청을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초등학교 있어요. 무조건 소학교. 소학교 학생들만 아까 말씀드린 한 3,000여 명. 네. 전체로 한 1,500명 정도. 그래서 2006년도까지. 그거를 이제, 예. 그 이후에도 계속 하긴 했는데, 이제는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안 했죠. 그러다가 네. 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초청으로 20명 왔었죠. 20명 정도 했었고. 네. 그 이제 일기장에 약간 이제 그렇게 담아져서 조선족 동포들이 그 계기가 돼서 나는 지금 훈훈한 게 그 아이들이 제가 이제 딸만 둘이에요. 네. 그래 딸딸이 아빠가요. 그래서 그 애들이 나를 애들이 이제 30명씩 오면 관광차로 어떻게 데리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총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나 딸이 둘이니까 딸딸이 아빠라 이래라. 그럼 애들이 딸딸이 아빠 하면 중국계 다 할 거야. 그런데 지들이 딸딸이 아빠 우리 뭐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나는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저도 가도 사심없이 했어요. 뭐냐면 그 이제 백두산을 꼭 가잖아. 그래 백두산을 갔는데 내려오는데 갑자기 차가 밀렸어. 밀려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중국인들이 담은 버스 하나가 추럭이 넘어졌는데 다 매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 비가 오는데. 그때 내가 그냥 애들하고 있다가 야! 저 딸딸이 아빠한테 저거 차 나가본다고 나가갖고 내가 다 벗어 제끼고 거기 가서 그냥 구조를 내가 했어요. 그 막 그냥 뭐 폭발 위험 있는 차 그거 달러 들어갖고 막 하고 그래서 연변 저기 하고 그래서 연변 그쪽에서 이제 나가 감사 받았는데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중국 그 우리 조선 동포에서 고진광 선생 따라서 하기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깜짝 놀란 거예요. 살신성의 정신으로 했었던 건 내가 삼풍백화점에서도 자원봉사를 한 게 있어서 이 안전재난에 해서 그때
두 사람을 살려냈지. 살려내고 그 내 옷과 이런 거 다 뭐 피투성이고 한 거는 이제 중국 거기다 기증하고 그래서 중국 그 공안 팀들이 한국에 와서 감사장 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신문 몇 군데에서는 고마운 한국인 했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다가 내 기념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정부가 애매한 거야. 일본의 이수인처럼 뭐 그 전에 그 지하철 뭐 했었던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행동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때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나이대가 초등학교니까 지금 한 지금 30대 후반, 30대 초반, 아마 그러니까 초반. 초반. 그렇죠. 그 초반 돼갖고 지금 뭐 림평이라는 애는 지금도 전화하면 그냥 아버지라고 할 정도고 그리고 또 그때 했던 애 한국에서 왔던 애들이 네. 어떻게 수소문해서 이제 줄에 서달라면 가면 그냥 그렇게 반가워하죠. 부모들. 그리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이 와요. 네. 그럼 내가 기꺼이 도와준 것도 많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들이 어쨌든 중국 현지에서도 현지에서 그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지금 아주 현지에서 잘 돼 있어. 네. 역시 일기 쓰는 아이들은 삐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네. 잘 돼 있더라니까 애들이. 그 무용 다니고 뭐 했지만 네. 잘 됐어요.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이 일기 쓴 것도 여기 많이 우리가 이게 이제 2000년 나의 일기. 네. 네. 이게 주로 한국 왔다 갔던 거다지. 이렇게 했던 애들이 많이 성장했죠. 이거는 어디서 난 집이에요? 이건 중국에서 낸 거예요. 중국에서? 네. 이 중에서 한중 중국 아이들하고 같이 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큰 일기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글솜씨가 저기가 안 돼요. 한중일기.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작한 거죠. 제작한 거 조선족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이 아이들이. 함께. 예, 쓴 예. 그런데 여기서 글 실력이 네. 우리 한국 아이들이 안 돼. 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네. 그 감정이 다 나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근무가.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이제 너무 산업화에 발전돼 갖고 뭐해? 네. 그게 안 나와. 그래서 이걸 보면 늘 예, 차이점이 있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 좀 사랑의 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의 그 어쨌든 그 소중함이랄까 이런 걸 더 많이 좀 느끼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요. 그래서요? 네. 저기서 제일 아름다운 게 우리가 그 북한하고 네. 수교를 하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일기가 북한이 썼잖아요. 98년인가 99년도에. 북한에서 북한의 일기장을 어떻게 전달했냐? 재밌잖아. 재밌다는 표현 뭐 적혀. 조선족 우리 동포 아이들이 고국을 가는 15박 16일 케이스가 있어. 네. 단동으로 도문에서 여기다 쫙 태워서 가요. 그때 우리가 사랑의 일기를 1인당 10권씩 줬어. 네. 그러니까 배낭에 다 메고 간 거야. 네. 그래서 얘들이 북한을 들고 간 거야. 그게 한 8,000권인가 됐어. 다 들고 가서. 그리고 실제 가서 북한에 넣어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같이 쓰고. 그래서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제가 그 다음 연도인가 북한에 초청받았어요. 저기에. 초청받아갖고 북한과 우리의 북한 전량 일기장을 지원해 주려고 MOU 해갖고 왔다니까 협약서를. 완전히 그 조선족 때문에, 네, 조선족 아이들 때문에 그게 중간 역할을 해서 중간 역할을 해서 그렇게 퍼진 거구나. 그렇게 퍼져서 지금 이제 중국의 북한의 사랑의 일기를 전달했고 또 민족적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협약까지 했다니까. 네. 저기 그 북한 최고 지도부하고 나하고 그때 이제 우리 민족 돕기가 조선했는데 그때 조선한 사람이 이용선 의원이야. 그 탐부총장. 그럼 몇 년도쯤이에요? 그렇게 북한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시고 그것 때문에. 그게 99년이나 아마 2000년대에 네. 그래야 돼요. 저기 하여간 정부 뭐 할 때도 참 사랑의 일기가 많은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기서 제일 크게 봐주셔야 될 거 이유 여사가 네.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네. 네. 민간인 신분 나한테 대통령 친서, 네? 친서와 만년필 선물을 내가 전달했다니까. 저기 북해. 아니 저기 중국에. 중국에. 예, 중국 조선족 신보사에.